안녕하세요.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. 5월 15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이 스승의 날이에요.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뭐 선생님들 항상 있으니까 스승의 날을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스승의 날이구나.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네, 스승의 날이구나. 그냥 뭐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.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진짜로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는데 오히려 그 오래된 기억 속에 있는 선생님들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뭐 성함은 다 기억하는데 뭔가 좀 그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은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저는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 좀 사회에 나오고 어른이 되면서 연락도 못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 자신이 봤을 때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라도 어떻게 한번 찾아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지금은 또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좀 찾기도 사실 좀 쉽지 않아서 좀 그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또 사실 요새는 우리 때는 사실 뭐 스승의 날이면은 선생님들 막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선물도 해드리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거 전혀 못 하잖아요. 선물도 못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약간 옛날에 그런 정 이런 게 되게 적어진 것 같아요. 그게 선물을 뭐 드리는 사람의 마음도 사실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다 지금은 받지 못하는 환경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못내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. 보니까.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도 그런 거에 괜히 뭐 이상하게 구설수 뭐 이런 거에 얽히기 싫으니까 그런 것도 절대 안 받으시더라고요. 보니까 약간 좀 옛날과는 좀 다른 세상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옛날이 그래도 좀 그립다.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을지언정 옛날이 좀 그립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제가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죠? 선생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좀 시작을 느끼고 공부하고 호흡하면서 같이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네, 그런 시간을 오늘도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실 오늘 시장 뭐 정리하자면 실적 발표가 뭐 시장을 뒤흔들어 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방송하기 전에 뭐 PD님랑도 얘기했지만 정말 5월은 주식 팔고 떠나야 되는 게 맞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뭐 4월 중순부터 팔았어야죠. 5월 아니고 4월 중순부터. 네,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장 저 이 방송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계속 시장 조정에 대한 얘기는 계속 말씀드렸죠. 차트 보면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단기적으로 흐름 안 좋아질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. 근데 또 사람이다 보니까 알면서도 못해요. 저도 다 시장 다 빠져도 내 종목은 안 빠지겠지라는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면서 시장을 좀 보거든요. 근데 결국은 빠져요. 다 같이 빠져요. 네.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하루 이틀 아니고 한 20년째 이걸 계속 보고 오고 있는데도 이번에는 내 종목은 안 빠지겠지. 이런 착각을 계속 저도 하게 되더란 말이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4월 중순부터 시장 좀 흐름이 안 좋아졌었고 뭐 그 과정 중에서 변동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특히 더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와 실적의 괴리가 큰 종목들 위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이 부분도 지난번에 짚어드렸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실적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주가의 괴리를 좁히는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. 반대로 뭐 실적은 견조한데 주가는 이미 저 밑에 바닥에 있었다라면은 다시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격을 줄이는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. 지금 시장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비워뒀던 빈집을 계속 수급으로 채워나가는 구간이라고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. 그런 흐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실적 미스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.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뭐 일부 소재주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종목들 많이 하락했고 인공지능 관련도 뭐 실적이 안 나오면서 급락하는 종목들도 좀 있었습니다. 반면에 타이어 섹터주들은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타이어 얘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타이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오늘 한타까지 이제 실적 선방하면서 고르게 오늘 강하게 좀 타이어 섹터 주식들이 좀 올라온 모습이었고요. 자동차 종목들도 아침부터 뭐 일부는 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도 많이 장중에 나오더라고요. 아까 보니까 아진산업도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줄줄 빠지다가 실적 나오면서 급등, 뭐 성우 하이텍도 빠지다가 실적 나오면서 급반등 이런 식으로 오늘은 좀
실적이 좀 방향성을 갈라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화장품도 그렇죠. 최근에 코스메카 코리아, 잉그루드랩, 뭐 그다음 뭐 펌텍 코리아 이런 식으로 코스맥스 다 실적이 좋은 것들은 계속 올라오죠. 상대적으로. 반면에 이제 큰 대형주들은 조금 못 올라오는 편이고, 이 부분도 저희 이 시간 방송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이면 아실 것 같아요. 제가 화장품도 로컬 브랜드 중소형주들만 계속 할 거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너무 많이 빠져 있었고요. 사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중국향보다는 미국향에 가깝죠.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색조 이런 부분들,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뭐 주요한 상품들, 시장에서 좀 잘 팔리는 히트 상품들, 이런 부분들과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펌텍 코리아라든지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쪽들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주가 흐름에 있어서 강세, 오늘도 좀 강세 흐름 좀 나타났죠.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반도체도 생각보다 실적 개선 내지는 뭔가 반도체 재고 소진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다가오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 조정이 많이 이어지고 있었는데, 오늘은 뭐 조금 삼성전자가 해줬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뭐 오늘 보니까 리노공 같은 경우도 좀 실적 안 좋아서 좀 많이 빠지고, 뭐 하나머티리얼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빠지면서 반도체 쪽들도 이번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 좀 바닥을 잡아나가는 종목들을 다시 또 선별해보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애플 관련주들도 지금 보시면 애플 신제품 좀 약간 하반기에서 저 후반부 쪽으로 약간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뭐 라운텍이나 뭐 선익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조정 오늘 많이 나왔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급락하는 과정이 있었고, 반대로 급락했었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잘 버텨주는 모습들이 최근에 조선주에 나타나고, 기계업종 오늘 반등이 있었고, 최근에 건설주, 건자재 이런 쪽들도 다 잘 받쳐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2차 전지도 최근에 급락이 많이 이어지고 있죠. 오늘도 좀 많이 빠졌었는데 장 막판에 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선물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2차 전지 쪽들도 빠르게 좀 낙폭을 축소한 것 같아요. 보니까 장중에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%대 후반까지 빠졌다가 4%대에서 끝났고, 뭐 LNF 플러스로 전환됐고, 포스코 퓨처에 포스코 홀딩스 다 돌아섰고, 나머지 뭐 소재주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뭐 확 회복은 못했지만 장중에 낙폭은 어느 정도 조금 만회하면서 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 시장의 좀 반등 여부 좀 챙겨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실적 발표가 갈라놓은 시장이었고, 또 그 실적 이슈가 오늘로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, 내일까지는 좀 여진이 있을 수 있겠죠. 장 마감하고 나온 종목들도 있을 테니까. 그래서 내일까지는 좀 여진이 있겠고, 또 실적 이슈로 또 급락하거나 급등한 종목들은 또 리포트 영향도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, 이번 주는 일단 실적 발표와 관련되는 충격 이런 부분들이 종목들한테 주가에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것 같아요. 최근에 뭐 무슨 뭐 구제역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었잖아요. 뭐 설탕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, 좀 짧은 테마들이 조금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실적 발표 이슈가 시장의 방향성을 좀 갈라놨고,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후 이번 주에는 일정 부분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생겼던 종목들의 변화도 한번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. 사실 뭐 이번 주 뭐 G7 재무장관 회담 있잖아요. 그죠? 그 부분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겠고, 또 미국발 IRA에 대한 기대감, 보조금 좀 더 확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섹터주들도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. 오늘 원전도 조금 올라온 것 같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뭔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던 부분들이 좀 분산이 되는 흐름들,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, 그 과정 속에서 급등했던 종목들은 또 이제 많이 하락을 하는 흐름들도 좀 있어서, 시장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가 내가 최근에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냐 안 맞았냐, 이 부분에 결정적인 좀 변수가 됐다.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했던 1, 2, 3월 달에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많이 빠졌죠, 최근에. 네, 그런 흐름들.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그 당시에는 잘 받아들이지는 못하세요. 더 간다는데 왜 너는 자꾸 고점이냐, 뭐 너는 왜 자꾸 고평가가 됐다고 그러느냐,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빠지고 나서 보면은 아, 그때 팔 걸, 이런 후회들이 또 하게 된다고요. 이게 뭐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있었던 상태인데,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CFD 계좌 문제 터지고 신용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종목들의 좀 급락도 계속 좀 나타나고 있죠. 뭐 그때 그 작전주와 관련되어 있는
CFD 계좌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외에도 지난주에 무슨 신대양제지, 그다음에 뭐 DY 무슨 테크인데 DY 무슨 테크인데 아무튼간에 그 종목도 그렇고요. 또 그다음에 오늘 뭐 DB 하이텍도 뭐 약간 뭐 CFD에서 물량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많이 하락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매도 상위에 SG가 이제 꽂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최근에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주가도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부분도 일정 부분 물량이 다 털리고 난다라면 좋은 기업들은 그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부분들이 나중에 뭐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보니까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뭔가 어떤 이슈로든지 간에 급등한 종목들이었었고 또 꾸준히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고 또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이 좀 많더라고요. 보니까 그죠? DYPLF인가요? 아까 제가 까먹었던 종목이 일단 그런 종목들에서 거래량이 적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좀 타겟이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근데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자정작용? 네, 정화되는 흐름? 그래서 뭔가 조금 우량주와 비우량주 내지는 뭐 세력주와 비세력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조금 이렇게 분류가 잘 되는 그런 흐름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뭐 물론 그 외에도 뭐 요새 또 갑자기 또 정치 테마주들도 또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뭐 사실 세력주고 뭐 작전주고 뭔주고 간에 사실 구별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외국인도 세력이고 외국인이 뭐 좋아서 마구 사면 그 사람들도 작전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실질적으로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그런 종목들을 또 본인이 어떻게 잘 선별하고 잘 처리하고 잘 매매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마냥 방송만 보고 이 종목 좋대 해서 사는 부분들도 분명히 앞으로 좀 지양되어야 되겠고 본인이 공부 많이 하시고 본인이 뭔가 좀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장기 투자하는 것이지 본인이 그 종목 알지도 못하고 장기 투자할 확신도 없는데 장기 투자한다고 샀다가 손실 나면 그냥 영원히 장기 투자가 돼버리는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앞으로 좀 조심하는 투자가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. 사실 개인적으로는 1, 2, 3월 달에 일단 뭐 종목 장세는 거의 오래 쓸 수 있는 운을 다 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했었기 때문에 한 4월 중순부터 뭐 물론 감기도 걸렸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좀 오래 쉬었던 것 같긴 해요. 일단은 그런 테마성 종목 장세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약간 당분간 좀 힘들 수도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 하락했던 종목들 중에서 주가 대비해서 실적이 좀 괜찮았던 종목들 쪽으로 또 수급이 이동하고 아까 말씀드린 빈지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뭐 전반적으로 좀 오늘 시장 쪽 흐름 봐드렸고 아까 장중에 보다 보니까 약간 오늘 덥잖아요. 뭐 내일은 30도라고 그러는데 뭐 계절 가전 업체들 있잖아요. 그런 쪽들도 좀 움직임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. 아까 보니까 뭐 파세콘가? 네, 그것도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 그게 뭐 항상 여름쯤에 뭐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움직였습니다. 그거 말고도 아까 다른 종목도 있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위닉스 맞다. 위닉스 그거가 조금 움직였었죠. 파세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 뭐 오늘 실적 발표 이슈로 좀 움직임이 있었고 실적 때문에 타이어나 뭐 자동차 부품주들 좀 변동성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실적보다 많이 올랐던 로봇이나 인공지능 섹터 쪽들의 좀 하락도 좀 많이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대충 오늘의 시장은 이런 흐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주에도 이제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미국도 항상 이런 것 같아요. 항상 이 부채한도 협상 보면은 뭐 민주당과 공화당 서로 뺏기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협점을 찾아내서 원하는 걸 얻어야지만 이게 한도 협상이 되더라고요. 보니까 거의 뭐 벼랑 끝 전술이죠.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또 내년에 또 미국도 선거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되게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? 세금에 대한 부분들, 그죠?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. 또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보면은 또 뭔가 뭐랄까요?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고 또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의견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
자칫하면 또 투자,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이 좀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도 나중에 좀 초래될 수 있다 보니까 미국도 부채 한도 협상에 있어서 이런 상황을 뭐랄까요? 조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회로 활용하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또 이런 조정을 또 나중에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미국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. 어쨌든 간에 과거에도 그로 인해서 변동성은 있었고 시장은 항상 그때마다 좀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. 그렇지만 또 결국은 큰 문제 없이 나중에 좀 협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시장은 뭐 하겠지 설마 이런 생각인데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또 처음에 코로나 쪽일 때 별거 아니야 감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3년을 고생한 것처럼 부채한도 협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뭐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시장에 압박감을 줄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협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게 항상 빨리 협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6월 초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통 6월 중순 정도까지 왜냐하면 이게 또 연방 정부는 계속 돈이 들어오면은 버텨낼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 한번 셧다운 된 적도 있었었는데요. 그래서 뭐 월급을 못 주네 마네 이런 적도 있었지만 또 한도 기간 계속 연장 해가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한 2달 그렇게 끌다가 또 협상하고 계속 그랬었거든요. 과거에도. 요번에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부분이 계속 시장에 좀 약간 뭔가 불안불안한 요소?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큰 악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을 좀 강하게 위쪽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런 악재성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시장은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뭐 FOMC 회의 지나가고 뭐 CPI 뭐 이런 거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이거 부채 한도 협상이 또 다시 이제 압박이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1분기 기업 실적들 요게 또 불안한 요소들이죠. 사실 뭐 미국에서는 뭐 메가테크들은 괜찮았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제조업체들은 부지 국내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하고 뭐 오늘까지가 좀 데드라인이니까 내일 이번 주에는 조금 그로 인한 변동성 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뒤부터는 다시 또 뭐 경제 지표라든지 뭐 시장 상황, 수급, 환율 이런 부분에 맞춰서 시장의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만 가지고서 영향을 받는 부분은 거의 이번 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하반기 금리 영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 환경이라든지 또 그 기업의 개별 기업 하나하나의 실적에 대한 비전, 전망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뭐 위믹스 관련해서도 뭐 관련 게임주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듯이 뭔가 시장의 섹터별로 이슈가 하나하나씩 뭐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제약바이오는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그렇고 뭐 코스닥의 시가총액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도 괜찮고 뭐 에벨바이오나 뭐 ST큐브 이런 것들도 좀 흐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좀 안 좋았던 시장 상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틴 종목들을 내일부터 그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체크해 나가시는 전략 좋아 보입니다.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 일정 마무리 속에서 그 뒤에 이번 주는 좀 변동성이 있겠고 또 개별 기업들의 앞으로의 전망치가 해당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계속 좀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요.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거래소도 계속 하루 종일 사다가 막판에 매도로 바꿨고 코스닥은 이제 계속 매도하는 분위기였거든요. 매도하는 쪽에는 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좀 찾아보시면 좀 답이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2차 전지주들은 좀 오장에 보니까 조금 환매수 뭐 쇼커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매수가 좀 줄었던 것 같고요. 다른 종목들 좀 실적 미스난 종목들 위주로 좀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았었습니다. 오늘 장중에 신용도 최근에 조금 많이 줄었어요. 지금 18조 중반대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들마다 이번 CFD 문제 터지고 나니까 신용을 많이 안 줍니다. 신용을 많이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CFD 문제, 뭐 주가 조작 세력들 문제 이런 부분들 불거지고 뭐 반대매매 나오고 뭐 기타 등등 이슈들로 인해서 개별 종목들이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. 또 신용도 이 와중에 조금 뭐 줄어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신용이 다시 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일단 과거에 아주 큰 우려감에서는 조금 줄어든 상태. 하지만 아직까지 종목별 신용이 잔고가 높은 종목들은 또 언제 어떻게 변동성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뭐 보유하신 종목이라든지 매수할 종목들에 대해서 신용 잔고는 계속 잘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
일단은 저희 뭐 맨날 루틴대로 시장, 코스피, 코스닥 전망하고 뭐 종목들 오늘 아까 뭐 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주요 종목들 한 번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시장이 지금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워요.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쉬운 편이고요. 계속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 좀 어렵습니다. 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누가 매매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쉬면 되거든요. 저희 하지만 증권회사 직원들은 계속 또 수익을 내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매매를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사실 힘들어요. 힘든데 일단은 뭐 일단 지금 한 4월 중순부터 조정받기 시작해서 거의 한 달 정도 조정받은 상태인데요. 일단 한번 시장 좀 살펴보겠습니다. 코스피죠.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낫다 말씀드렸었는데요. 일단은 지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일단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는 바대로 펜이 어디 있었는데 또 제가 이걸 또 잘 못 찾네요. 이건가? 맞나? 이거 아닌 것 같고 여기 있다. 찾았다. 네, 찾았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, 일단 제가 그때 그어드린 선이에요. 이게 그때 그어드린 선이고 아무튼 2,5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50포인트씩을 저항과 지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뭐 물론 지금 60일선이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지지는 된 상황이긴 하죠. 그렇죠? 2,450대 55에서 오늘 반등을 좀 하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만은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부족해요. 어떤 부분? 저는 좀 차트를 볼 때 되게 직관적으로 보는데 뭐 다른 분들은 뭐 이것저것 보조지표들을 많이 보시잖아요. 그죠? 뭐 이것저것 보조지표 많이 보지만 저는 보조지표를 하나도 안 봐요. 거래량하고 이평선하고 봉차트 3개만 보거든요. 나머지는 뭘로 커버하냐면 제가 하루 종일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대입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단순히 차트가 다는 아니고 차트를 뭐 후행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항상 저는 차트는 뭔가 답을 먼저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항상 그래프는 예뻐야 되고 이 예쁘던 그래프가 뭔가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좋았던 그래프가 조금씩 예뻐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항상 답을 알고 있고 미리 뭔가 우리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오늘 왜 여기 좀 60일선의 지지력 뭐 물론 60일선의 지지력이 당연히 있고 지금 어차피 받은 상황이긴 하지만 안 좋았던 부분을 뭐냐면 거래량입니다. 거래량이 좀 많이 붙어줬으면 어느 정도 60일선에서의 지지력을 좀 신뢰할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. 지금.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고 이쪽 부분에서 지금 거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. 그럼 이게 다 뭐냐? 올라갈 때 매물이란 얘기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거래가 쭉쭉 뽑아줬으면 좋았겠지만 거래량이 쭉쭉 뽑히지 않고 거래량이 이렇게 막 쭉쭉 이렇게 있었으면은 좋았겠죠.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닥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다. 오늘 하루만 가지고서는 결국은 어느 정도 좀 며칠 이번 주는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양봉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쭉쭉 들어와 준다라면은 일단 좀 기술적인 반등에 있어서는 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,450 단기적으로 마지노선 지지선 설정해 두시고요. 그게 깨지면 좀 좋지 못하다. 추가적인 하락도 좀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거는 뭐 지수 관련주에 속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또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빠지면 개별주도 같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보시고 지금 거래소도 이제 우상향하던 21선이 꺾였죠. 이렇게 둥글게 캡이 씌워지고 있습니다. 이 둥글게 캡이 씌워지면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계속 이렇게 못 뚫는 선들이 있으면 차라리 이게 직선이면 좀 좋은데 이게 이렇게 우하향으로 고점이 좀 낮아지면서 캡이 생기면 사실 좋지 못하거든요. 뭐 물론 어디선가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 호재가 나서 올라탄다라면 상관은 없지만 그게 아니다라면은 그냥 봐도 고점 돌파가 안 되네, 고점이 계속 낮아지네 라는 생각으로 좀 시장을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래소도
지금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완벽하게 2,500대 거래량 실어주면서 안착하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환율 안정되는 거 요거까지 안 나오면은 좀 좁은 박스 안에서 변동성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. 이 좁은 박스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 이탈하는 쪽으로 한번 확 쏠림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좀 주의는 하시면서 시장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. 뭐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도 갭이 있긴 있거든요. 뭐 사실 이 갭까지 매꾸로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어요. 근데 여기까지는 뭐 생각을 일단 지금은 안 하도록 하겠고요. 일단 2450, 2450이 잘 지지되고 오늘 뭐 어느 정도 지지가 됐으니까 2450이 잘 지지되는지 또 깨는지 거래량 실리는지 좀 봐주시고 상방 쪽으로는 2500선을 다시 재돌파해 줄 때 외국인들의 힘과 대형주들의 힘이 붙어주는지 여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2차전지 대형주들이 그동안 좀 리딩해 주다가 지금 이렇게 꺼지면서 지수는 조금 부담이 생긴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지금 2,500선을 강하게 재돌파하고 거래량 실려주고 주도주가 다시 부각되기 전까지는 뭐 종목별 짧은 트레이딩 전략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겠고요. 그게 아니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팔아놔서 빈집이 되어 있는 종목들, 빈집을 채워가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더 올려주고 또 실적에 대한 하반기 전망치가 좀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조금 슬림화 시켜가지고서 매매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1, 2, 3월 달은 그냥 와 하면서 갔다라면은 지금부터는 좋은 테마든 뭐 뭐든지 간에 슬림화 시켜서 좀 종목을 대응하셔서 좀 종목수를 좀 줄이시고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외국인도 그렇고 뭐 기관도 그렇고 지수에 대한 뭐랄까요? 지수에 대한 접근도를 계속 올리려면 대형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. 지금 반도체가 안 좋은 장에서 자동차가 버텨주는 거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부분 또 있지만 2차 전지가 잘 간다는 것은 결국 현대차가 전기차를 많이 팔고 다른 업체들도 전기차를 많이 판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이라든지 차량 경량화 소재주들, 타이어 이런 것들이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었다라는 거죠. 환경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해당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함에 있어서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다, 좋다 이런 부분들이 그쪽을 좀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최근의 핵심 이슈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수는 21선이 우하향으로 꺾였다. 빠르고 강하게 거래량과 함께 저 21선을 돌파해주기서 올라타지 못하면 조금 다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코스닥을 봐드릴게요. 코스닥은 또 뭐 확실하죠. 차트만 보면은 조정이 그죠? 코스닥은 이런 상황입니다. 대신에 코스닥은 일단 오늘 좀 아랫꼬리가 달렸죠. 그리고 이게 조금 뭐라 할까요? 일단 조정의 깊이가 깊다라는 거는 반등할 때 또 반등폭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게 만드는 시장입니다.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예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본다라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좀 다시 또 그 900선을 넘어가는 흐름으로 세게 연결되기에는 많이 좀 부족해 보인다.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겪으면서 또 방향 전환 시도가 좀 이어져야지만 뭐 시장이 좀 궁극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뭐 여기 부분이 당연히 좀 저항이 될 수밖에 없겠죠. 여기가 사실은 좀 어려웠던 자리인데 거기 살짝 넘었다가 지금 되밀렸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항도는 계속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. 지금 상태에서 코스닥은 역시 지금 21선은 꺾여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미 이 부분은 말씀드렸고 추가 하락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806포인트 선에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. 일단은 저기 지금 이 60일선이 아직까지는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가격대 정도죠. 835, 40 정도 됐거든요. 요 가격대 이 60일선이 다시 또 이렇게 우하향으로 전환되지 않으려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 줘야 되죠. 이게 또 여기서 미적거리면 이것까지 돌아가면은 그때는 진짜 좀 심각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만 놓고 본다라면은 적어도 이 850 여기 눈에 띄는 저항선이잖아요. 요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는 뭔가
수급 아니면 새로운 뭔가 주도주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지, 뭐 물론 이거는 2차 전지 몇 개만 쭉쭉쭉쭉 끌고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어요. 근데 2차 전지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지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2차 전지주들이 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그들이 다시 움직여서 지수를 견인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,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뭐 내일부터 한번 체크해 보면 답이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보니까 사실 가격적으로는 아까 많이 좀 이것저것 빠졌을 때 뭐 대충 종목들이 60일선 내지는 60일선 밑에 있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2차 전지도 한번 기술적인 리바운딩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거든요. 거기다가 이제 뭐 실적 발표 일정도 좀 지나가게 되니까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좀 고려한 흐름을 이번 주는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의 맥스가 이제 850이 저항이라면은 일단 800 한 35, 40 요 부분 조금 저항으로 생각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죄송합니다. 일단은 지금 일단 하락 과정 중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렸잖아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거래량이 많잖아요. 그죠? 이 거래량을 기반으로 본다라면은 뭐 매도할 사람 매도했다, 내지는 새로 살 사람 새로 샀다, 뭐 일정 부분 손바뀜 현상 이런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코스닥은 830선 위로 강하게 좀 올라가고 양봉에 뭐 기관 외국인 수급 좋아지고 거래량 쭉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면은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일단 반등 시도는 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. 향후에 반등 시도 하더라도 850선 강하게 돌파되지 못한다라면은 좀 박스권 조정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뭐 아까 뭐 특징적인 종목들도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지만 좀 오늘 좀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 있었던 것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. 오늘 타이어 주식들 계속 제가 타이어 좋게 말씀드리잖아요. 넥센 타이어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고요. 금호 타이어도 말씀드렸었고, 오늘 한국 타이어도 실적 발표하면서 올라왔습니다.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때 화재는 났지만 그 화재 공장의 영향이 그렇게 실적에 영향을 많이 안 준 게 고기 곧 타이어 공장 그쪽에서 주로 생산하는 게,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트럭 이런 화물차 이런 거와 관련된 트럭 타이어들을 좀 많이 생산하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데미지가 적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 주가 바닥이죠. 죄송해요.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약간 CEO 리스크가 좀 있었죠. 외국인이 좀 어제 오늘 좀 사줬고, 연기금은 어저께 팔았다 오늘 다시 사긴 했지만 은행권이나 뭐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조금씩 사주는데 아직까지 수급이 뭔가는 조금 부족하지만 외국인이 한 이틀 정도 밑에서 쇼커버 같은 느낌의 매수가 좀 있었다라는 거, 이 부분은 좀 다행이다.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여기가 계속 누가 봐도 좀 저항이잖아요. 4만 원 부근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지를 좀 봐주시고, 오늘 좀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3만 여기 한 5천 원대 초반 요 정도 보유하신 분들은 좀 지선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거래 증가하면서 4만 원 돌파하는지 보유하신 분들은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. 4만 원에도 조금 막힐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시장 영향을 좀 더 봐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 좀 참고하시고요.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부터 금호 타이어는 계속 실적 좋다고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. 4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제가 3,000원대 초반부터 보던 종목이었었는데 지금 어느덧 이제 5,000원 넘어섰는데요. 이 회사도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잖아요. 그리고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막 수익이 거의 지금 레포트를 본다라면 거의 한 10배 정도? 네, 좋아지는 걸로 계속 레포트는 나오더라고요, 보니까.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금호 타이어도 계속적으로 뭐 테슬라에도 납품이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 고성능 타이어, 전기차용 타이어들 뭐 이런 쪽들 판매 좀 늘어나고, 운임도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싸졌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도 뭐 플러스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. 예전에 저것도 금호 타이어도 지금 제가 지금 그은 거 아니고 예전에 그거 드린 거예요. 그래서 저기 지금 이제 매물대 안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금호 타이어도 추가 상승 시도하면은 한 5,600~700원대에 좀 저항이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 거기를 돌파해야지 다시 또
6,000원대 이상 노릴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금호타이어도 단기 좀 상승으로 해서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약간 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,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가 역시 좀 마찬가지죠. 넥센타이어도 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. 수급 보시면 이제 외국인 계속 사고 있죠. 이제 연기금도 사고 있고 사모펀드도 사고 있어요. 금호타이어도 지금 외국인은 오늘 80만 주 샀고 연기금이 10만 주 넘게 샀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으로 믿고 가는 확실한 종목들 쪽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좀 쏠리고 있어요.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보다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.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는데요. 넥센타이어도 추가 상승 시도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. 뭐 한 이 정도에서 한 요 정도 사이가 매물 밴드니까 주가가 이 안으로 진입하게 된다라면은 9,800원에서 한 14,500원 선, 네, 요 사이에서 좀 매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 좀 참고해서 넥센타이어 보유하신 분들도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지난주에도 자동차 부품주들 좀 말씀드렸죠. 오늘은 좀 조정받았습니다만 그때 우수 AMS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인가 좀 급등을 했던 것 같고, 뭐 지나가듯이 그 다음 날 그날이네요. 그리고 지나가듯이 말씀드린 평화산업은 뭐 갑자기 상한가에 꽂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,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저 다 실적 발표들이 있었거든요. 좀 챙겨 보세요, 실적들. 그러면서 최근에 많이 오른 이제 차량 경량화 쪽들이잖아요. 뭐 평화산업이나 뭐 에코플러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.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우수 AMS는 이제 자회사가 이제 전기차 관련 부품 회사가 있고, 그 다음에 뭐 시장의 3대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성화이텍, 화신, 덕양산업 이렇게 세 개잖아요. 이 종목들 가고 나니까 이제 후발주들 올라왔는데 나머지 작은 종목들이 많아요. 정말 자동차 부품주들도 2차 전지만큼이나 깨같이 많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도 뭐 실적 발표 이슈 이후에 거래량이나 이것저것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대장들이 움직이면 그 밑에 있는 뭐 짜잘한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들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작은 종목들이 좀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챙겨서 보세요. 사실 오늘 보니까 뭐 아진산업도 엄청 빠지다가 실적 나오고 급등하는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. 보니까 성우하이텍도 밀리다가 조정받다가 실적 나면서 올라갔고, 그래서 지금 시장이 믿을 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와 타이어 요거밖에 없다라는 심리적인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보시고, 오늘 또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 칩류들 뭐 올랐어요. 오늘 보니까 텔레칩스, 칩스미디어, 그다음에 가온 칩스 뭐 이런 것들 오르더라고.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요거 중에서 조금 자리가 조정 많이 받은 종목 하나 보니까 요 가원 칩스도 좀 조정을 받았어요. 그래서 21선 하락하면서 이제 찍었고 61선 좀 남아 있는데,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도 조금 리바운딩 시도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 살짝 들기는 해서 한번 봤거든요. 그러니까 요 정도 25,000원은 뭐 누가 봐도 지지선이잖아요. 한 4일 정도 지지가 됐으니까 그렇게 봐주시고, 이 종목 아무튼 여기 지금 계속 이제 돌파 시도하면서 안 된 가격대가 29,000원대 중반대거든요. 요 가격대를 좀 넘어서는지 좀 보유하신 분들은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어요. 그래서 60에서 살짝 넘었다가 여기서 막히고 내려올 수 있고, 그 다음에 눌림목 형성 후에 다시 방향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면은 얼른 좀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, 여기 올라갈 때 실렸던, 그러니까 1, 2, 3월 때 올라갈 때 실렸던 거래량을 감안했을 때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그닥 많지 않았기 때문에 리바운딩 시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외국인 개인은 좀 매도하고 있지만 일부 투신 매수가 좀 있는 편인데요. 뭐 약간 획기적이다 뭐 이런 매수는 좀 아니기 때문에 좀 개별 성향으로 이 종목은 흐름을 좀 보시는 게 맞겠죠. 그다음에 뭐 텔레칩스는 아까 말씀드린 칩스미디어 이런 것들,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이 약간 좀 그런 흐름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인공지능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코난테크 제가 실적은 못 봤는데요. 오늘 하루 종일 밀리다가 후반에 좀 치고 올라오는 느낌? 네, 하루 종일 밀리다가 후반에 조금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아까 가온칩스랑 비슷하죠. 여기 올라갈 때는 거래량 많았지만 내려올 때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가격 조정은 이루어졌고요. 기술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타날 수 있는데, 이건 좀 많이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뭐 물려 계신 분들 있겠지만 한 10만 원 부근이 가장 강한 저항대, 지금 60에서 이미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중기 추세도 훼손됐다.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로봇주라든지 이런 것들 60에서 꺾이는지 좀 잘 보세요. 61선이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는
좀 살짝 이탈해도 빠르게 올라와서 안착하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 종목은 60에선도 꺾여 있잖아요. 전체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인공지능 종목들도 이렇게 60에선이 꺾여 있다라면은 올라갈 때 이 60에선의 1차적인 저항을 받고요. 그 다음에 거기서 좀 기간 조정 보내거나 가격 조정 보내면서 이 60에선이 완만해지다가 주가 오르면 다시 터닝 이런 스타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투자를 조금 많이 해야 된다. 이쪽 섹터주들은 좀 봐주시고요. 다만 이제 단기에 좀 하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좀 가능하겠고요. 최근에 찍었던 지지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빠르고 과감하게 1, 2, 3월 달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은 빠르게 손절을 하는 준비도 이 종목 외에 다른 것들도 해보시는 게 맞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면은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뭐 뉴로메칼은 진짜 잘 버텼었거든요. 그러다가 중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 급락하고 SBB 급락하고 이러면서 이제 누르메카도 같이 엮이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약간 21선이 60에서 깼다가 약간 돌아갈랑 말랑 하다가 약간 다운된 상태라서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실적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일의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변동성 한번 체크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뭐 나오지는 않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제가 못 본 거겠죠.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 이슈 한번 챙겨보시고 별다른 거 없으면 그냥 추세 대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종목도 상대적으로 지금 해외 미국에서 이제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공장 뭐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. 이 부분 그대로 좀 이어지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로봇주들은 조금 좀 그래요. SBB도 실적 나오고 쭉 밀렸는데 뭐 내일 지지력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60에서는 좀 살아있는 상태고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나왔는데 뭐 파생상품 손실 때문에 실적 안 좋다 그러면서 이제 좀 빠졌잖아요. 그런 부분들 아무튼 그래도 추세는 살아있는 상태예요. 아직까지는. 그러니까 다른 로봇들보다는 조금 더 견조한 모습. 네, 그렇게 보이긴 하거든요. 일단은 하여튼 로봇 관련주들도 내일하고 이번 주가 다시 추세를 살릴 수 있는지 관건이 되는 구간이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신규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레인보우는 최근에 기관이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샀거든요. 그래서 내일의 반응도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손실도 파생 상품 관련된 손실했던 걸로 제가 아까 봤는데 그거는 뭐 늘 흔하게 있는 일이고 그거는 그때그때 시가로 평가손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상품인지 제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었는데 항상 뭐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런 것 때문에 빠진 것들은 나중에 좀 기였던 것 같아요. 그게 뭐 손실이 확정적인 부분이 아닌 케이스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시비 발행하면 그거와 관련된 손실도 잡히기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내용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이나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찾아보세요. 제가 아까 기사로만 잠깐 봐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은 못 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 조금 흐름 좀 봐드렸는데 아무튼 간에 SPG가 그랬었나 실적이? 아까 아닌데 레인보우 맞을 것 같은데 그죠? SPG도 지금 잘 버틴 상태였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로봇주들이 기관이 좀 다시 들어오고 흐름이 괜찮아서 괜찮다 생각했었는데 SPG는 실적이 지난주에 나왔죠. 그러니까 오늘 거 아니네요. 보면 맞는 것 같아요. 아까 레인보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로봇이 나쁘지는 않은데 실적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최근에 찍었던 저점을 잘 지켜주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세요. 제가 지난주부터 봤을 때는 SPG, 뉴로메카 이 두 개가 조금 괜찮았었거든요. 흐름상으로는. 네,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내일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는지 좀 챙겨보시고 추세를 좀 보시면 로봇 관련주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아까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그랬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중에서는 이게 시총이 좀 큰 종목들 중에서는 좀 ABL 바이오가 오늘 하루 종일 좀 시장 대비해서는 좀 잘 버텼던 것 같아요. 지난번에 뭐 이렇게 그 학회 이슈 이후에는 이렇게 쭉 빠지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. 일단 오늘은 좀 여기 이 장대 음봉을 앞으로 이제 ABL 바이오는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 장대 양봉이 한 이 중간 정도 되는 24,000원대 위로 어떻게 올라타느냐가 이 ABL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지금 흐름은 이렇게 박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. 그죠? 이 큰 박스. 이 큰 박스를 벗어나는 흐름이 향후에 나타나는지가 중요한데요. 하여튼 코스닥에서 2차 전지가 올라오면 바이오가 못 갔어요. 바이오는 2차 전지가 빠지면 올라오더라고요.
근데 어쨌든 간에 막판에 2차 전지들이 좀 낙폭을 줄였기 때문에 내일부터 좀 진검승부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로봇이냐 인공지능이냐 2차 전지냐 뭐 바이오냐 이것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다들 이제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 아무튼 2차 전지가 처지면 바이오가 올라오고 2차 전지가 올라오면 바이오가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좀 큰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런 수급 관계를 조금 보시는 게 맞겠다. 사실 6월 초에 좀 학회가 있기 때문에 아스코 생각하면은 거기에 아스코에서 발표하는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이렇게 좀 저항대가 눈에 딱 빤히 보이잖아요. 누가 봐도 저항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격대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향후에 새롭게 뭔가가 좀 나타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뭐 반대로 제가 조금 흐름상으로 좀 괜찮게 본 게 이제 ST큐브. 요 종목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아래 꼬리를 달고 끌어올리면서 오늘도 좀 시장 흔들렸지만 잘 버텼거든요. 요 종목도 좀 학회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뭐 정확하게는 말씀을 뭐 드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뭐 물론 뭐 열심히 제가 이 종목을 공부했으면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거의 다 기술적인 부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뭐 뉴스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. 어쨌든 간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21선이지만 올라탔고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잘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뭔가가 좀 기대치가 있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전지와 다른 수급으로 바이오 제약들이 갈 때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. 다른 바이오 주식들도 뭐 사실 바이오는 잠깐만요. 사실 바이오는 뭐 실적을 안 보니까 요 실적 시즌 좀 잘 넘기고 나서 학회에 조금 집중하게 되면 뭐 새로운 주가 흐름도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챙겨서 보시고요. 요 종목도 지금 보시면 그동안에 좀 하락 과정 안에서도 계속 이제 저점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. 그죠? 요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고점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제약바이오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. 다 뭐 물론 최근에 찍었던 저점이 깨지면 바이오는 아시다시피 빠르게 손절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꼭 염두에 두시고요. 아무튼 제가 좀 오늘 약간 의미가 좀 있게 흐름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한 여기 한 18,000원 정도 예, 마지노선 잡고 예,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뭐 특징 있었던 종목들을 좀 봐드렸는데 약간 느낌적으로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뭐 펄어비스 이 종목은 정말 힘든 종목인데요.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좀 바닥인 것 같아요. 그래도 바닥은 바닥인데 오늘 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좀 저점이 형성이 잘 된다라면은 아주 멀리 연말 연초까지 내년 초까지 보시는 분들한테는 가격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종목은 좀 미리 사는 건 안 좋은 것 같고요.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만 원 강하게 돌파하고 거래량 실어주고 더 이상 안 내려온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펄어비스는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. 그래서 오늘 조금 올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종목은 그러니까 4만 원 초반에서 5만 원까지 사이에 움직임은 그냥 차라리 버리고 오히려 5만 원 강하게 돌파하고 거래량 실어주면은 그때부터 뭔가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게임주들 최근에 뭐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조금 많이 안 좋죠. NC 소프트도 많이 하락하고 계속 안 좋은 상태예요. 뭐 위믹스 코인도 약간 영향을 주는 부분들도 있고요. 그래서 일단 게임주들도 금리가 좀 내려가는 시점, 좀 시장이 좀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는 시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. 상대적으로 뭐 엔터주들은 뭐 실적으로 가잖아요. 저희 이 시간 통해서도 YG 엔터가 상대적으로 제일 못 올랐어요 말씀드렸지만 실적 발표하고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. 뭐 오늘 JYP 엔터 실적도 되게 잘 나왔습니다. SM은 약간 좀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조정이 들어갔는데 어차피 하이브나 JYP 엔터, YG 엔터는 실적으로 좀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흐름에 있어서 뭐 더 이상 뭐 여기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건 없어요. 이것도 꾸준히 가고 있잖아요. JYP 엔터도 일단은 뭐 일단 실적 잘 나왔으니까 내일 반응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YG 엔터 같은 경우도
네, 있죠. 베이비몬스타도 지금 장난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, 보니까. 네, 그래서 그 부분, 뭐, 블랙핑크 외에도 지금 제 베이비몬스터 이런 부분들 기대치로 계속 본다라면은 YG엔터도 좀 8만 원 부분이 강한 저항이거든요. 그 부분만 돌파된다라면은 또 새롭게 시세를 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챙겨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. 한 7만 원 정도 보유하신 분들은 좀 지지선 설정해 놓고 좀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. 뭐 하이브야 뭐 워낙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두말하기 그렇고,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땐 거의 바닥이거든요. 지난주에도 봐드렸지만 네이버는 하여튼 20만 원만 안 깨면 좀 긍정적인 호흡으로, 중기적인 호흡으로 좀 계속 봐주시는 전략이 뭐 네이버한테는 좀 필요하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같이 바닥을 비슷하게 잡은 게 이제 LG이노텍인데 애플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찍었던 저점권을 뭐 한번 잘 지켜보시고 잘 지지된다라면, 아까 말씀드렸죠. 장기 소외주들, 기대치가 없는 종목들, 이런 종목들 쪽으로 계속 저점에서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LG이노텍도 어느 정도 좀 반등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.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간에 한 27만 원대 중반? 네, 강하게 27만 원대 중반 아니죠. 죄송해요. 26만 원대 중반? 네,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변동성을 좀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것도 한번 보시고, 뭐 화장품은 뭐 너무 많이 올라서 더 봐드리기 좀 그렇죠. 코스메카 코리아도 저도 이거 되게 좀 장기로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, 뭐 요 종목하고 잉그로드랩하고는 지금 거의 지금 대장이죠. 그죠? 펌텍 코리아도 좀 실적 나오면서 흐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. 이 종목도 추세는 계속 우상향으로 좋게 보이는 종목입니다. 최근에 거래도 실리고 주가도 저항대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도 용기 만드는 회사잖아요. 긍정적으로. 아무튼 시장에 터질 수 있는 물량이 조금 터졌는데 그 물량이 잘 소화가 됐다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이 종목도 우상향의 흐름으로 좀 봐주시면 맞겠고, 뭐 최근에 코스맥스도 꾸준히 잘 올라오고 있죠. 그다음에 에이블 CNC도 뭐 M&A 이슈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면서 주가들이 꾸준히 올라옵니다. 그래서 보니까 화장품 주식들은 바닥에서 거의 2배씩은 중소형주들은 올라온 것 같아요. 계속 로컬 브랜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낮고, 또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펌텍 코리아 같이 긍정적으로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 것들은 꾸준히 보시면서 눌림목은 잘 활용하세요. 지금 보면 펌텍 코리아는 보유하신 분들은 한 2만 원 정도? 네, 여기 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 2만 원 정도가 좀 지선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. 이 부분이랑 연결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종목도 흐름 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뭐 CS 윈드나 하나솔루션도 뭐 보조금 이슈로 많이 올라왔는데, 일단 추세적인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뭐 사라 팔아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계절 가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위가 빨리 온다고 그러고 올 여름에는 비가 엄청나게 온대나 그러잖아요, 그죠? 그럼 뭐 제습기, 뭐 에어컨에 다 달려있긴 하지만 최근에,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중소형 에어컨, 뭐 창문형 에어컨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이 예전에도 좀 좋았었는데, 역시 위니스도 좀 바닥 치고 좀 반등 시도 이어지고 있어서 하락하고 있는 저 60일선만 잘 관통한다면은 뭐 약간 테마 스타일로 뭐 반등 시도 나올 수가 있겠죠. 다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종목도 이게 12,000원 부근 좀 하고요. 여기 13,000원대 중반 부근에 좀 저항대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, 좀 이렇게 좀 장기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오늘 좀 올랐어요. 이것도 그랬고, 뭐 파세코도 그렇죠. 파세코도 꾸준히 거래량이 이제 많은 종목은 아닌데 이것도 꾸준히 올라옵니다. 그래서 파세코 같은 경우도 네, 그런 계절 가전, 여름용 가전 이런 걸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뭐 제가 이거 막 사라 팔라라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오늘 조금 눈에 띄었던 종목들 한 번씩 좀 리뷰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종목도 조금 조정 엄청 받았더라고요, 보니까. 이 종목도 근데 오늘 좀 조정받고 거래량이 실린 종목이라서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관심이라서 좀 보고 있습니다. 이 종목도 아까 봤던 약간 뭐 인공지능이라든지
뭐 그런 까라들 좀 느낌이 살짝 나죠. 차트 자체는.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좀 급등했던 종목들이 한 61선 부근까지 조정받고 지지받고 반등 시도 이런 식이거든요. 다시 추세 복귀할지 여부는 조금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 좀 말씀드렸어요. 기계주들도 오늘 좋았어요. 뭐 DY 파워도 좀 바닥에서 좀 거래가 실리는 모습이고, 최근에 뭐 두산마켓은 뭐 그렇고, 그 다음에 원래 좋았었고, 그 다음에 뭐 건설주들도 최근에 바닥이죠. 건자재도 좀 바닥이고,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을 비롯해서 시장에서 조금 많이 두드러지게 조정받은 것들 위주로 좀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, 2차 전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반등을 리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내일 좀 중요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 뭐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이쪽들하고 뭐 많이 빠진 음극재 이런 쪽 부분들 조금 기술적으로 더 빠르니까 보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반도체는 뭐 어차피 좀 대장이 좀 살아줘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좀 반응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여기가 약간 조금 늦어지고 있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지금은 사실은 막 뭔가 공격적이라든지, 제가 지난주 수요일도 와가지고 안 보이면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. 주식 억지로 하지 마시라고 지난주 수요일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듯이, 자신 없으면 안 하면 돼요.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. 손실도 나는 거고, 뭐 물론 그에 반해서 수익도 날 수 있겠습니다. 모르고 어려울 땐 기다리는 거예요. 시장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거든요.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저도 그냥 오늘 뭐 급등한 종목이나 최근에 좀 이슈가 되면서 오른 종목들 다 차트 봐드리면서 한 번씩 리뷰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, 기본적으로 안 보일 때는 안 하면 돼요. 내가 그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시장이 뭔가 나한테 확신을 줄 때까지 서두르지 않는 거, 이것도 투자의 지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요번 주 내일부터는 뭔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이런 시도가 종목별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, 시장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막 시장이 1, 2, 3월처럼 막 급등해서 다시 가기에는 좀 어렵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매매를 쉬면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. 다소 공격적인 분들이라면 지금의 급락 장세를 이용해서 트레이딩 매매를 하고, 아니면 바로 팔고,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좀 시장 대응해 주시고요.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장의 에너지가 좀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체력 보충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, 많이 빠져서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 반등이 진짜로 추세를 복귀하기 위한 반등이 아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간을 갖고 좀 종목들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좀 보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좋아 보인다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, 제가 말씀드릴 대로 뭐 타이어, 자동차 부품주 다 좋은데 단계 좀 많이 오른 게 흠이다. 요 정도 느낌. 그다음에 바이오는 일단 2차 전지가 쉬면 이쪽 바이오 쪽에서 조금 실적 발표 이후에 시세 리딩이 조금 나올 수 있다. 요 점 살짝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좀 못 간 게 에코캡인가? 그것도 조금 많이 못 올랐더라고요. 보니까 또 자동차 부품주 좀 덜 오르고, 내지는 최근에 바짝 오르고 살짝 조정받은 종목들 내일 좀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나머지들은 뭐 화장품 주식들도 급등하는 건 좀 따라가실 필요가 없고요. 좀 급등한 종목들이 좀 조정받을 때 수급이 살아있는 것들 위주로 좀 보시고, 뭐 차트는 뭐 펀테코리아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아까 계절 가전, 뭐 위닉스나 파스코 흐름 뭐 이런 부분들 살짝 봐드렸고,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분들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시장 서두르지 마시고요. 아까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쉰다. 이런 생각으로 시장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. 뭐 오늘 봐드린 종목들은 추천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, 다만 이제 차트 보면서 오늘 뭐 특징이 있었던 종목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져서 가격 메리트가 있었던 종목군들 좀 몇 개 조금 골라서 좀 봐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면서 보유하신 종목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데이장입니다.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,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. 이번에 8.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.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. 패키지로 데이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
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.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.